네, 안녕하세요. 영상 콘텐츠의 이해 4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4주이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들을 때쯤이면 업로드가 되고 들으실 때 아마 4월에 들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녹화하는 게 3월 30일이고 거의 이제 3월 마지막인데요. 어, 지금 살짝 꽃샘추위 때문에 좀 쌀쌀한데요. 음, 선생님들이 이제 4월이 되면 날씨도 따뜻해질 거고, 미리 공지들을 들으셨겠지만 4월 5일은 우리가 개교기념일이라서 학교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음번 대면 수업 나오실 때 4월 12일 날 나오실 건데요. 그때쯤이면 아마 벚꽃이 활짝 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은 조금 단축 수업을 하고 벚꽃 좀 구경도 하고 사진 촬영도 좀 하려고 그래요. 봐서 그 사진 촬영 수업하고 다른 수업하고 좀 이렇게 변경을 한번 시간을 맞바꿔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에, 그 벚꽃이 그 감곡에 되게 예쁘게 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12일 날 가면은 활짝 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가 되게 많이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그 요맘때 작년에 벚꽃 수업 마치고 선생님들하고 벚꽃 구경 가서 산책도 하고 또 사진도 많이 찍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또 그 시간이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선생님들 그 특별히 그날만큼은 바쁜 일 있는 선생님들 빼고는 다 꼭 같이 자리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생 사진 하나씩 또 남기셔야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녁에 여건 맞춰보고 또 맛있는 삼겹살 이런 거 한번 또 식사에 또 삼겹살 먹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하여튼 어, 꽃샘추위를 비롯해서 잘 시간 잘 나시고요. 따뜻한 봄날에 4월 달에 이제 학교에서 좀 뵙도록 할게요. 자, 요번 주 또 다음 주 4월 5일 날 그 주는 대면 수업은 없지만 LMS 수업 올릴 거니까 LMS 수업 잘 들으시고요. 예, 한 주 쉰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 결석 많이 하고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면 안 되세요.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제 사진이 나와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챗 GPT에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혹시 보신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기능이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되게 화제가 좀 됐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챗 GPT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임장한 교수님 수업 시간에 지금 챗 GPT를 쓰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에도 앞으로 챗 GPT를 많이 써보실 거고요. 선생님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능숙하게 그걸 잘 쓰는 게 또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도 영상 같은 거 구성할 때 이럴 때 이제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해 보실 건데요. 그 이번에 그 업데이트 된 게 챗 GPT의 멀티모달 기능이 강화가 됐다고 나왔어요. 멀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달 기능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예전에 처음 챗 GPT가 나왔을 때는
얘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면 글씨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글씨로 이렇게 해 입력을 했는데, 그걸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그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글씨로 얘한테 일을 시켰는데, 멀티모달이라는 건 꼭 문자가 아니어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얘하고 소통을 하는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요맘때는 챗 GPT 4 5가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얘한테 그냥 말로써 명령을 하고 얘가 또 말로 대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 까시면은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강화가 된 건 뭐냐면, 사진을 넣으면 사진을 통해서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사진을 넣어주면 얘가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기능이 강화가 됐더라고요. 영상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영상.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그 샘 알트먼이라는 이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대표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은 순식간에 그림으로 변환을 해준다든가, 뭐 만화를 그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척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사진을 넣고 한번 얘한테 명령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넣고 얘를 유화 있죠, 그림, 화가가 그린 유화처럼 좀 표현을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떠세요? 이 그림. 어, 일단 생긴 거는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얘가 생각할 때 제 인상이 되게 좀, 이 챗 GPT가 생각할 때 제 인상이 좀 더러운가 봐요. 여기 오른쪽에 이 어떤 아저씨인데, 나이가 좀 제가 보기엔 좀 더 들어 보이거든요. 막 인상이 좀 화가 좀 나 있는 그런 심각한 표정의 아저씨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눈이 약간 눈알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어, 저하고는 조금 눈매나 눈썹 같은 게 조금 다르게 보여요. 코는 좀 더 잘생긴 코를 좀 그려준 것 같고, 그래서 좀 생김새는 좀 안 닮았는데 전체적으로는 꽤 근사치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얼굴형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안경 이런 거는 뭐 되게 정말 표현을 잘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너무 진짜 유화처럼 잘 표현을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계속해서 이 사진을 이용해서 또 몇 개를 더 시켜봤어요. 자, 왼쪽은 뭘 것 같아요? 어떤 걸 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그 사진을 주고, 자, 왼쪽은 피카소 그림처럼 표현을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피카소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그 얼굴을 막 분해를 해가지고 입체파라고 그러죠. 큐비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가 표현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뭐 당연히 이제 만화 스타일로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 그 눈이 지금 부리부리한 게 저하고는 조금 그 부분이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눈썹 모양도 굉장히 눈썹이 엄청 진하다고 얘는 봤나 봐요. 뭐 사진 한 장만 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되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살도 뭐 굳이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주름살 표현을 해가지고, 그 점은 좀 불만이지만 뭐 이 남방 옷 입은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표현을 되게 그럴듯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뭘 재미있는 표현을 좀 해보라고 시켰냐 하면, 여기 있는 그림이
카라바조라는 그 이탈리아의 중세 시대 유명한 화가 그림이거든요. 이제 이 카라바조는 사연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이 카라바조 전시회를 최초의 카라바조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래서 이 전시회를 되게 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서울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못 간 거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되게 두꺼운 화집을 샀어요. 카라바조 그림을 모아놓은 화집, 되게 가격도 좀 나가는데 얼마 전에 그 책을 한 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아까 그 사진을 카라바조 그림 스타일로 한번 그려줘 봐 했어요.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좀 보이는 대로 그림을 어떻게 했냐면 약간 그림이 어둡고 무거워요. 그리고 조명 이런 효과들을 극적으로 좀 많이 주고, 또 주로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 좀 무겁고 장엄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런 카라바조 스타일로 그림을 표현해봐 그랬더니 얘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카라바조 스타일로 하는데 제스처를 어떻게 해줄까? 그냥 그 사진 그대로 그림 스타일만 카라바조 스타일로 해줄까? 아니면 이 제스처도 카라바조 그림 스타일로 해줄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스처도 카라바조 스타일로 해줘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얼굴 생김새는 여전히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 더 나이가 든 어떤 한 60대 정도의 어떤 남자, 주름살이 많은 이런 사람을 좀 표현을 해줬는데요. 나머지는 안경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준 자료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이 포즈가 딱 그 카라바조 그림의 전형적인 그런 느낌대로 손 모양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석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 그림 스타일도 보면 카라바조처럼 이렇게 어둡게 어, 조명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되게 재미있고 신기하더라고요. 또 자, 어떤 분이 셀카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 사진을 찍어줘서 요 사진을 넣고 한번 또 표현을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얼굴은 여전히 좀 안 닮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봤을 때 제 얼굴 스타일이 재현하기 좀 어려운 스타일인가 봐요. 왼쪽에는 유화풍으로 좀 해줘 그랬더니 얼굴 특히 코랑 눈매가 좀 다르고 나머지는 뭐 되게 그럴듯하죠. 그래서 특히 배경 같은 경우는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유화 느낌으로 정말 잘 그려가지고 이목구비만 좀 저하고 닮게 했으면 요거 크게 좀 프린트해서 좀 걸어두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손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에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손 모양도 다소곳하게 해주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만화풍으로 해줘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해줬어요. 재밌는 게 손 모양 보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왼손이 위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또 오른손이 위쪽에 있죠.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금방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팝 아트풍으로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 기술이 좋아질 텐데 진짜 한 1, 2년 후에는 정말 화가들도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진짜 1년만 지나도 이 퀄리티가 품질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요. 앞으로는 참, 야, 이 화가들도 밥 벌어 먹고 살기가 쉽지 않겠다 싶고, 만화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화가들 같은 경우 직접 이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체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그림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뭐 진짜 물감으로 그린 거랑 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얘가 이제 그런 걸 재현을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선생님들도 한번 챗 GPT 이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요 기능은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모르겠어요. 무료 버전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만 얼마짜리 유료 한 달에 2만 얼마짜리 그거 쓰고 있는데요. 그 유료 버전 쓰면 이런 게 다 돼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좀 보시고 또 앞으로 그 제 수업 시간에도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 예, 좀 관심 많이 가지세요.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음,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 뭐 머리 아프다고 그런 거 뭐 쓸 일도 없고 집에서 컴퓨터 쓸 일도 없고 그런데 뭐 이런 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그냥 세상의 흐름에서 동떨어진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게 되겠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시고 공부하시는 거는 그래도 그 간극을, 벌어진 간극을 맞추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맞추려는 이런 시도들, 이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뒤처진 부분들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진도는 영화의 탄생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초기의 영화. 오늘은 초기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영화의 탄생 1. 사진의 발명 2. 동영상의 발명 3. 영화의 탄생 여기까지 전주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를 상영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1895년 12월 28일에 최초의 영화 기차가 들어오는 기차의 도착이라는 한 50초 남짓의 짤막한 그 영화 이게 이제 최초의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최초의 영화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영상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재미있나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무척 신기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가 막 뛰쳐나갈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기한 영상이었던 건 틀림이 없는데, 과연 그 영상을 지금 봤을 때 어떤 감흥이 드시나요?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만들었던 리미에르 형제마저도 이 영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신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곧 잊혀질 매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그 리미에르 형제 이후에 등장한 중요한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그 방법, 기법들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영화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중요한 매체가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 조르주 멜리에스, 에드윈 포터, 데이비드 그리피스, 이 세 명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세 명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영화를 발전시켰는가라는 걸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PPA와 헐리우드. 선생님들 그 프린트물에는 요게 좀 빠져 있는데 다음 주 수업에다가 진도에다 넣을까 그러다가 다음 주도 진도가 좀 빡빡할 것 같아서 요거 땡겨서 요번 주에 그냥 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자, 요렇게 지금 영화의 그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 그러면 선생님들 어디 떠오르세요? 자, 헐리우드이 떠오르시잖아요. 헐리우드 가보지는 저는 못 가봤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못 가보셨겠지만 헐리우드이라는 곳이 익숙하잖아요. 헐리우드 영화도 익숙하시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영화가 탄생한 곳은 헐리우드이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의 르 그랑 카페라는 곳에서 리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상영했고 그리고 한동안 프랑스 파리가 영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오늘날 헐리우드이 영화의 중심지가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의 영화들. 초기의 영화는 이 혁신적인 영화의 개척자들 덕분에 오늘날 영화 예술로서 사랑받는 예술로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오늘날 선생님들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재밌잖아요. 영화를 뭐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 보면서 재미있다라는 거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매체 중에서 영화만큼 재밌는 게 거의 없죠. 뭐 드라마도 다 영화에서 파생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초기의 개척자들 덕분인데요. 그 개척자들이 누구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배우이자 제작자 다재다능했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자, 외모가 벌써 이제 범상치 않죠. 이 멜리에스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마술을 영화를 마술로 만든 사람이죠. 나중에 영화에다가 그 마술처럼 오늘날 선생님들 영화 보시면은 마술 같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 막 많이 일어나죠. 영화에서는 공룡들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요. 막 킹콩 같은 것들도 나오고 막 우주에서 막 전쟁을 벌이고 뭐 물 속에 들어가서 뭐 사람이 못 가보는 그런 신기한 세계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뭐 아바타 같은 영화들 이런 거 굉장히 신기한 것들 많죠. 마술 같잖아요. 이게 다 바로 이 멜리에스라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런 오늘날 이런 마술 같은 영화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이 멜리에스는요 직업 마술사였는데요. 영화에 최초로 특수효과 이걸 창작해낸 사람이에요. 어, 이 멜리에스라는 사람은 마술사였는데 우연찮게 어, 자기 부인과 저녁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포스터를 한 장 봐요. 무슨 포스터냐면 바로 그 리메르 형제가 자기네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그 역사적인 그걸 알리는 포스터를 보고 바로 그 처음 상영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영상을 본 거예요. 이 조르주 멜리에스가. 지금 영상 나오는데 이 영상은 그 조르주 멜리에스의 전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걸 재현해 놓은 거죠. 그때 이 처음에 기차에 도착을 보던 이 조르주 멜리에스를 재현해 놓은 건데요. 조르주 멜리에스는 그 처음에 기차에 도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무척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술사였기 때문에 어, 신기했죠.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서 바로 그 리메르 형제한테 요거 좀 나한테 파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메르 형제가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리메르 형제는 이거
금방 사람들이 시시해질 텐데 그 전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전에 우리만 빨리 영화를 만들어서 돈 벌고 한탕 해먹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에스가 이 사람도 이제 마술사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기계 이런 거에 이제 정통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리메르 형제의 카메라하고 유사한 그런 카메라를 발명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화를 이제 촬영을 쫙 하고 상영도 많이 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영화의 편집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리메르 형제는 잘 생각해 보시면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상은 그냥 찍은 거죠. 관찰하면서 카메라로 기차가 들어오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서 보여준 게 전부 다잖아요. 즉 카메라로 기록한 거를 다시 재생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멜리에스는 그게 아니고 영화라는 거는 편집이라는 여러 가지 특수 효과, 트릭 기법이 가능하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1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에스가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놓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그 도로를 찍고 있는데 카메라가 잠깐 작동을 멈춰가지고 이 사람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다시 해서 다시 찍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영상을 찍다가 고장난 지점에서 멈췄겠죠. 필름이. 그랬다가 다시 찍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찍혔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카메라가 고장난 지점에 앞에 마차가 가다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카메라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고친 다음에 다시 촬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마차가 있던 자리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 타이밍부터 촬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지고 와서 필름을 돌려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마차가 슉 가다 갑자기 자동차로 싹 바뀌는 것 같은 그런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필름을 자르고 이어 붙이면 여기에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마술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영화 편집이고요. 영화에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영화가 재미있는 매체가 된 거는 바로 이런 편집 기술 덕분이라는 거죠. 자, 1차 시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2차 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